지금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감정이 혹시 막막함, 짜증, 불안, 그중 하나의 감정이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5분 뒤 그 감정이 몰입의 에너지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변환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다움 설계연구소 김수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NED 프레임워크의 니드 스캔, 욕구 분석으로 진짜 욕구를 발견했고 Eliminate Noise, 잡음 제거로 마음의 잡음을 정리했습니다. 산만하게 흐트러져 있던 온갖 잡동사니들을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또 잘못 선택해서 골라놨던 것들은 당근에 내다 팔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들만 미니멀하게 집을 정리하고 나면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나면 이제 여백이 생기고 저 공간에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로 채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에너지가 방향을 찾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에너지 플로우, 몰입 리듬 설계인데요. 여백으로 인해서 생긴 그 에너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몰입을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 내면의 욕구와 현실 또는 행동이 순환하며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경험을 몰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하고 살기 어려우니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으셨던 많은 분들, 나의 욕구를 들여다보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봐야지만이 진짜로 몰입하면서 에너지 있게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욕구를 탐색하고 잡음을 제거하면 몰입을 계획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감정 에너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법입니다. 두 번째는 5러 유형별, 그러니까 성격 유형별 몰입 패턴을 찾는 법을 배우시고요.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몰입 시스템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 에너지의 방향을 설계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몰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감정입니다. 화가 나면 사실 화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내 마음 하나 정리하지 못하고 온종일 거기에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물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사실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어쩌면 좋은 점이 훨씬 많지요. 하지만 과잉이 돼서 댐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비옥한 토지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에 대한 어떤 평가보다는 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가 중요하죠. 감정도 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불안도 에너지이고 분노도 에너지이고 심지어 후회도 에너지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계하는 걸까요?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감정 에너지 전환 루틴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정확한 감정 라벨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정확히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감정을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불편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러니까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면 불안하다. 뭔가 막막한 느낌이면 막연하다. 초조하게 뭔가 기다리는 느낌이면 조급하다. 불편해가 아니라 가슴이 조이는 듯한 이 느낌이 불안해 라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짜증난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대신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나는 거면 분노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한심해서 그런 거면 자책한다.
상황이 답답해서 그런 거면 뭐 좌절한다. 그러니까 꼭 정확한 정의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말하지 않고 최대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감정을 뭉뚱그려 표현하시면 편도체가 자극되어 감정 반응이 과장되고 조절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감정 명명은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을 줄이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감각으로 파악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몸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아니면 어깨가 긴장됐나요? 아니면 뒷목이 뻣뻣하신가요? 이걸 구체적으로 몸의 감각을 체크하는 이유는 감정은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 화가 날 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이 모든 게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감정이 휘둘릴 때는 우리 몸의 감각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나 지금 불안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 가슴 부분에 답답한 감각이 있구나 이렇게 몸의 감각으로 인식을 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심리학에서는 탈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 나의 일부, 하나의 신체 어떤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에너지 방향을 설계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질 건데요. 이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흘려보낼까요? 예를 들어 발표 때문에 불안하다면 그러니까 발표 자료를 더 꼼꼼히 점검하는 에너지로, 연습을 한 번 더 하는 에너지로, 예상 질문을 미리 정리하는 에너지로 바꾸면 되고요. 동료 때문에 화가 난다면 내 업무에 더 집중하는 에너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에너지로, 건설적인 대화를 준비하는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또 실수 때문에 후회가 된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을 만드는 에너지로, 또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에너지로, 새로운 방법을 학습하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앞서서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명, 감정 라벨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전에는 명확한 나의 욕구와 기존의 나를 방해하던 잡음을 제거한 그 상태가 돼야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화가 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지금은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이 NED 프레임워크를 따라서 하시다 보면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소모적이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생산적으로 행동하는 에너지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몰입 환경을 설계하는 것도 사람마다 성격마다 다른 특성을 갖는데요. 제 이전 영상에 성격 유형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빅5 성격 유형 기반으로 5러 몰입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형마다 마음이 행동으로 흘러가는 패턴이 다릅니다. 5러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면 즉시 몰입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열정러를 보시면 이분들은 목표 앞에서 멈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의 소유자이시잖아요. 그래서 명확한 목표와 데드라인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즉시 몰입 스위치가 데드라인을 한 줄로 크게 보이게 명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타이머를 켠 후에 20분간 몰입하는 그런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목표가 있었을 때 풀가동 되는 거죠. 두 번째, 함께 할 때 가장 빛나는 사람인 협력러.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마음이 쉽게 활성화됩니다.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요.
즉각 몰입 스위치로서는 바디 더블링을 할 수 있는 한 명을 호출하는 것이 좋고 15분 정도 코워킹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받은 뒤에 개인 작업을 하면 훨씬 더 집중력과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고요하고 물처럼 깊고 꾸준한 안정러인데요. 안정러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에너지도 잘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충분한 자기만의 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게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책상, 일정 시간에 디지털 프리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고 싶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장인러 같은 경우는 끝없는 연마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준비와 환경이 갖춰졌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분들은 즉시 스위치가 품질 기준을 여러 개로 두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일단은 한 개만의 품질 기준을 세우고요. 몰입을 하신 후에 80%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여유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장인러들이 몰입을 설계할 때 조심할 것은 도구도 완벽하고 시간 여유도 있어야 마음에서 행동으로 에너지가 섬세하게 잘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험러 같은 경우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날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새로운 자극과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이 깨어납니다. 몰입 즉시 스위치는 환경이나 과제를 교체하는 겁니다. 장소를 바꾸거나 방식을 변환하거나 이렇게 해야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환경에서 오는 스릴과 모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방법으로만 계속하면 마음이 죽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감정 에너지가 구체적인 행동, 몰입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목표를 달성했다거나 성과를 낸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내가 의도한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그 통제감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안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예전에는 그 불안에 휘둘려 하루 종일 걱정하고 일은 미루고 회피했었다면 이제는 그 불안을 더 꼼꼼히 준비하는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것은 나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내 마음의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존재야 라는 어떤 확신이거든요. 성과나 인정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조절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다는 그 믿음, 이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계속 흘려보내고 싶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쉬운데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NED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계인 데일리 드라이브, 일상의 루틴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플로우로 막혀있던 물길을 뚫어주는 작업을 했다면 데일리 드라이브는 그 물길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할지 그 방향을 설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드라이브는 우리의 우선 가치를 기반으로 일상을 설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NED 프레임워크의 여정을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니드 스캔, 욕구 탐색에서 우리는 진짜 욕구와 나만의 성격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2단계 Eliminate Noise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가리고 있던 잡음들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과부하부터 시작해서 비교와 승인의 욕구, 관계의 스트레스까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그러니까 어지럽던 그런 나의 마음의 공간이 하나씩 불필요한 것들,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닌데 내가 잘못 들여놓았던 가구들을 빼면 그 공간,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플로우에서 그 여백에서 마음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감정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나만의 몰입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데일리 드라이브에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우선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일상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 4단계가 완성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선택의 우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망설였다면 나의 욕구와 가치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없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불안이라든가 분노가 올라와도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나 비교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 고유한 리듬에 집중하게 되고 내 방식대로 사는데 이래도 되나라는 망설임이 줄어들면서 난 이렇게 사는 게 나다워. 난 이렇게 사는 게 결국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알게 됨으로써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든 목표나 또는 사회가 정해준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일치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과나 인정과 상관없이 자존감은 누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존재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이게 나다운 삶이야 라고 자존감을 수립하는 순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나다움을 설계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설계하기 위해서 굳이 이 4단계를 다 거쳐야 하나? 저도 처음부터 이 4단계를 했던 건 아닌데 제가 오랜 강의와 또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순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구 탐색 없이 바로 목표를 세우면 남의 욕구를 쫓게 되고 잡음 제거 없이 몰입하려고 하면 잡음에 계속 방해받고 몰입 설계 없이 일상의 루틴을 만들려고 하면 의지력으로만 버티다가는 금세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4단계가 순서대로 거쳐가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욕구가 일상의 삶으로까지 소통이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뚫어뻥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내 욕구도 모를 뿐더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은 나라는 사람과 거리가 있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마음과 삶이 따로 놀아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또 우울하고 번아웃이 오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이 4단계의 순서를 거치면
각 단계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이 다음 단계의 바탕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 플로우 단계는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나의 욕구를 발견하고 아무리 잡음을 제거해도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험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데일리 루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플로우에 대해 들으시면서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나요? 나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다움 설계 여정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NEED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계인 데일리 드라이브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일상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시면 좋고요. 감정 전환 루틴이라도 좋고 자신의 몰입 유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직접 기록을 했을 때 효과는 커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소통의 물꼬를 트는데 저는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